사춘기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싶으실 때 있죠. 오늘은 사춘기 아이와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춘기 아이 하면 어떤 대화가 먼저 떠오르세요? 몰라, 싫어, 안 해, 혹은 말없음표. 네. 보통 반항과 짜증 혹은 입 다듬으로 대변되는 사춘기 시기 아이들 중에서 유독 이상하게 뭔가 모르겠어 하는 아리송한 아이들, 오늘 수동 공격성을 가진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뭔가 말을 안 듣는 건 아닌데 듣는 것도 아닌 이상한 사춘기 아이들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자, 사춘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확 활화사처럼 또 폭발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화를 몰아서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반대로 입을 꾹 닫고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온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반항을 하지도 않고 짜증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쏙쏙쏙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는 아이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밥 먹어. 그랬는데요. 알았어. 라고 대답은 하고 밥 먹으러 오지를 않는 아이. 혹은 너 빨리 공부 시작해. 그러면 그래,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오래오래 시간을 지내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그만 나와 하면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1시간 더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도대체 사춘기 반항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바로 수동 공격성을 가진 아이라고 합니다. 수동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자신의 의사가 있지만 자신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고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면 반항하지는 않고 알겠어, 응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공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응이라고 대답했지만 한동안 움직일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수동 공격성.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이 아이들은요, 대체로 순하고 섬세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니야, 나 못해 라고는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동 공격성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얘기가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모르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부모의 대화 패턴을 살펴보면 수동 공격성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대화를 잘하는 게 맞을까요? 대화를 하면서 응답하는 방식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알았어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 너 학생인데 공부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알았어 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지? 네.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을 대화 수준 1단계라고 합니다. 대화 수준 2단계는요, 감정은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 알았어라고 대답했어. 너 공부할 마음은 있는 거지? 라고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 알아주는 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너 알았어라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금방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라고 좀 감정을 알아주고 거기에 공감해주는 듯한 단계가 대화 3단계 수준입니다. 사실 이 단계로도 우리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그래,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알아줘야지 라고 연습을 하지만 그것마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윗단계 대화는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단계로 나아갈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다음 단계는요. 네가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해야 하지만 지금 하고 싶지는 않구나. 네 마음을 알겠어. 네 감정이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너도 신이 나지 않고 조금 힘들구나라고 아이 감정에 조금 더 깊숙한 부분까지 한번 읽어주는 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최상위 5단계는 뭘까요? 뭔가 신이 멀리서 아이의 감정을 들여다보듯이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아이 상태를 읽어주면서 공감하는 게 5단계입니다. 너도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지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힘들구나. 그런데 자꾸 엄마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읽어주면서 공감하는 게 5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단계 수준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대개 2단계, 1단계 대화도 많은 것 같아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엄마 말 들으면 제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지? 라고 이야기할 때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니까짓 게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아이 감정을 무시할 때도 많죠. 엄마가 살아봐서 알아. 엄마가 경험해봐서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지. 하는 일이 다 그래. 오늘 일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난번엔 어땠어? 지난번에도 그런 일 똑같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른 화제의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이와 내가 동일시되고 나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불쑥불쑥 나가는데요.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아이가 엄마의 그런 말을 들으면 수동 공격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건 알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혼자 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을 좀 개척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쉽사리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 공격성으로 발전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동 공격성을 가진 아이한테는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5단계, 4단계 수준의 대화를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아이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읽어주고 어떤 점이 힘든지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것은 기본일 거고요. 수동 공격성은 섬세하고 예민하고 순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화를 참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 있죠? 그것을 꺼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동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 말을 따라야 돼 라는 규칙이 센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감정을 부모님도 유연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예로 자꾸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가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엄마가 좀 기분이 그래.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 화가 좀 나는 것 같아. 라고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나 전달법으로 아이 메시지로 나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 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집 아이도 굉장히 순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냥 흔히 말하는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 괜찮아 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특별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감정 단어를 네, 프린트를 해서 어떤 감정, 어떤 감정, 어떤 감정이 있어. 너 오늘은 너 어떤 감정이 들었니? 라고 표현을 하게 도와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나 화났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지금은 내가 그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좀 실망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자기 얘기를 표현할 줄은 알게 됐습니다. 그 수동공격성 아이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그것을 화내지 않고 표현해도 안전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까요? 참고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받아 안는다면 어때요? 엄마로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기분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든 감사든 칭찬이든 용서든 뭐든 받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습을 왜 집에서는 시켜주지 않느냐는 거죠. 아이한테 이대로 내 말만 따라. 그러면 너는 뒤탈이 없어. 입 꼭 닫고 따라와 라고 하면은요 사회에 나갔을 때도 아이가 부당한 대답이나 권위를 만났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나중에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처우를 당했을 때 아이 대신이라도 어떻게 표현해서 아이를 잘 대접받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 비슷한 일을 겪어왔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흥분부터 하잖아요. 흥분부터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학교를 쫓아가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감정을 누르고 상태가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쫓아간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학폭이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아이들이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학폭이 아니고서는 친구들 간의 미숙한 대화 기법이라든지 네, 사회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모님이 다 나서서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가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사회성을 배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런 대접을 해주면서 안에서는 너는 내 말만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수동적인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수동 공격성이 있다면요. 아, 부모님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네,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이 성향이 워낙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니까 표현을 못 하더라도 끙 하면서 나 혼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받아들이긴 하는 것 같은데 반항하는 느낌,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이의 감정 표현이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가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자신의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춘기의 여러 특징 가운데서 수동 공격성을 가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